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어제는 설 연휴 전날에 매매 일지부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해둔 영상은 테스트용으로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부터 매일매일 저희 실제 투자 내역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식은 주식 일기를 적어나가는 방식으로 할 건데 당일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저희 당일 매매 내역, 신고가 종목, 외인 매수 종목, 다음날 매수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매매 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식 일기를 쓰고 있는데 설 연휴 전인 10일까지 썼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써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넣고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의 코스피는 3147로 마감을 했습니다. (46.4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281.97 17.66%가 상승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은 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기관과 개인의 매도. 우선 저희 매매 내역을 보면은 계좌를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MTS 화면을 캡처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홍색 표시가 오늘 매도한 거고, 분홍색 표시가 오늘 매수한 종목들, 그다음 파란색 표시가 오늘 매도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 난 종목들이고요. 매매 내역은 저희 주식 정리 엑셀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식 종목을 정리를 해두는데 종목명과 매수일, 매수단가, 수량, 총액, 그 다음에 매수 이유, 그 다음 매도를 했다면 매도일과 매도단가, 수량, 그 다음 합계 금액을 나와서 수익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표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이유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D+1에서 D+5 일까지를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매도한 이후로 과연 제 판단이 맞았는지를 5일 정도는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표시는 손실을 본 종목들, 빨간색 표시는 수익이 난 종목들, 아직 색칠이 없는 것들은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선은 매도까지 한 종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SFA 반도체, 파크 시스템스. DB하이텍은 64,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3.8%가 났고요. SFA 반도체 (7,61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5.8%가 났습니다. 그
다음 파크 시스템스를 보면은 2월 8일에 매수한 종목이 2월 15일에 매도를 해서 108,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5일 만에 6.1%의 수익이 났네요.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들은 CSE, 동성와인텍, SDS, SK이노베이션이네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적는 장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와 매도를 했는지 체크해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길래 저희 관심 종목이 있던 이 종목을 저도 따라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등락을 심하게 하면서 외인들이 팔려는 모습을 보여서 매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도 5,000원대에서 제가 박스권 매매를 하던 종목인데 이게 어느 순간 쭉쭉 오르더니 상한가까지 쳐서 8,00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000원 초반으로 떨어지길래 지켜보고 있다가 2월 9일에 외인들이 매수에 따라서 샀고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를 하길래 따라서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상한가까지 가서 마감을 했고 장이 마감하고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적어놓은 것처럼 외인들이 매도를 할 때 따라서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처럼 장이 엄청 좋을 때는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외인이 매도를 했지만 그렇다면 보통 제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외인이 팔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팔지만 오늘같이 장이 너무 좋을 때는 그럴 때는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외인들이 팔더라도 좀 더 버티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팔길래 따라서 팔았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이 끝나면 제가 따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코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위주로 적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오늘 신고가 종목입니다. 저는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뉴스핌에 항상 들어가 보는데 신고가라고 치면 그날의 신고가 종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 이상인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뛴 종목이라면 우량한 성장주라기보다는 작전이나 테마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오늘은 없네요. 15% 이하가. 굳이 하나를 설명해 본다면 인테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과거에 수익을 내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를 했네요. 이 종목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왜 사지 않았냐면 제가 지켜보던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외인들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샘플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테플러스. 신고가 종목 중에서 분석하고 싶은 종목을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전 네이버 증권을 활용을 합니다. 일봉을 먼저 봅니다. 오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살펴보고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런데 이 종목은 1년 최저가가 4,350원, 최고가가 23,300원인데 오늘 25,400원을 경신을 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뛰었는데 시점을 보게 되면은 18년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3년 연속 상승을 하긴 했지만 과거에 적자였던 것, 그리고 17년보다 18년 줄었다는 것,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 매수 종목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실적이 405억에서 577억밖에 늘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주가 상승은 마음에 들었지만 고민하다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오늘은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여기는 적을 내용이 없겠네요. 그 다음 살펴보는 거는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입니다.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증권에 가서 외국인 매매를 봅니다. 장이 마감하자마자 이런 내용이 뜨는 건 아니고 네이버 증권에서 시간을 두고서 띄우는데 보통 6시 정도가 지나 있으면 당일에 외인 매수 종목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방법은 모든 종목 다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종목 중에서 외인 매수 종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뜨고 있어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보지도 않고요. 제가 이 중에서 만약에 본다면 오늘 제가 매수한 SK이노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코덱스 200 선물을 볼게요. 인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떨어지는 걸 베팅하는 종목인데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를 한 건데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방향성을 추측하지는 않겠고, 만약에 꾸준히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면 이제 외인들은 코스피가 떨어진 거에 베팅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보면은 오늘 매수를 했네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 종목을 LG와의 소송에서 패배를 해서 저는 폭락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저가가 26만 8천원이고 종가가 28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저가 대비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점 때문에 비록 이 종목은 20년도 마감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를 삼아서 제가 매수를 해봤어요. 이게 왜 호재라고 보냐면 누구나 봐도 악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 SK이노베이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 후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실적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원래 이 네임밸류만 봤으면 제가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또 종목도 석유 가스로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실적이 안 좋아서 매수를 하지 않다가 오늘 이벤트성으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코스피 메인 매수 종목 중에서는 재밌는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코스닥에 한두 종목이 보이는데 오늘은 위너인스트루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최저가 대비해서 2배 정도 뛰었고 시가총액은 1100억. 그런 적자 종목이네요. 통신장비의 적자 종목, 이런 종목은 보지 않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오늘 제가 매도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108,800원에 매도를 했더니 118,500원까지 올라갔었네. 좀 더 가지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후회가 남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영업이익률, ROE 모든 게 늘어납니다. EPS, EPO 모든 게 좋아지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파크 십센스 같은 경우는 모든 체크 기준에 다 동그라미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가 다 만족하는데 주가의 모양이 상승을 이어질 것 같지도 않고 당분간 보합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보는 종목은 S코넥을 처음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200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7%, 8% 정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이렇게 와리가리가 심한 종목은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도 저가 대비해서 많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분기 실적도 보시면 다 적자입니다. 핸드셋 업종인데 제약회사처럼 거의 적자인 걸 보면은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일에 외인 매수 종목까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다 계좌를 오픈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주식을 다시 시작한 금액은 7천만원인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21만원을 벌었습니다. 실제 7천만원 중에서 절반인 3,500만원은 투자에 넣지 않으려고 예수그룹을 잡아놨고요. 나머지 3,500을 실전 투자를 할 생각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돌았기 때문에 3,500 모두를 투자를 하지는 않고요. 300, 400만원 단위, 그러니까 50만원 단위로 6종목, 7종목 정도 사다 보니까 300만원대로 투자를 했는데 300만원 투자한 것 치고는 일주일 만에 7%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존에도 원래 50만원 단위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방법이 검증되고 책까지 썼으니까 투자 금액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달 정도까지는 감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요. 3월이나 4월부터는 종목당 매수 금액을 50만원에서 이제 100만원, 150만원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한 10종목까지도 매수를 하니까 종목당 뭐 100만원치 사도 1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셈이 되고 한 번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매수를 하는 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고요. 벌써 16분 이상 녹화를 했기 때문에 20분 안에 끝내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동성화인텍, YN텍,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쇼핑앤코리아, TSE, 쿠쿠홈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 해성DS도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종목들은 다 저희 관심 종목들, 블로그 올려놓은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지켜를 보다가 뭐 차트라든가 외인 매수라든가 호재 같은 거 살펴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재고 이 정도 수준이면 매수하겠다 싶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인들을 매도를 하면 같이 따라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실제로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제가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봤는지 숨김없이 매일매일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오늘 경제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경제 이슈는 뭐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데 뭐 재테크 책을 보면 항상 경제 이슈 체크해 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경우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제가 2월 달에 집을 한번 갈아탔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주식을 쉬었던 이유도 이 부동산 갈아탔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가 있어서 주식을 쉬었는데 집을 갈아탄 저로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최고라는 게 꽂힐 거고 40년 대출 같은 경우도 저는 2, 3년 단위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대출을 하게 되면 30년 대출보다 이자 총액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매달 갚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저처럼 단타로 치고 빠지기에는 이런 대책이 나쁘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정부가 왠지 도와줄 것 같아서 매수를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을 보면은 리딩방 같은 경우는 보통 사기가 많은데 그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제가 책에 적어놨으니까 후반부에 적혀있는 그 사기 수법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녹화하다 보니까 너무 버벅거렸던 것 같고 준비도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좀 어색했던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점점 보완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 제가 뭘 살펴보고 어떤 걸 체크하는지 정도를 알아두시는데 만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